빛을 향해 서 있는 자에게 그림자는 항상 뒤에 있고, 빛을 등지고 서 있는 사람에겐 그림자가 항상 앞에 있다. 행복 소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조지 오웰이 쓴 동물농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소설은 사람들이 생각할 땐 그 스탈린의 독재를 비판한 글이다라는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어요. 표면상으로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네, 분명히 의인화하고 있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죠. 그 작품에 나오는 나폴레옹이 스탈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나폴레옹에게 나중에 권력 2인자였지만 쫓겨나는 스노볼은 그 스탈린에게 쫓겨난 그 트로츠키를 말한다.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 해석해 드리고자 하는 관점에서 보면 동물농장은 공산주의나 독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네. 저는 그 인간의 행복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고, 지난 시간엔 설국열차에 대해서 여러분과 7회에 걸쳐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사실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책들이나 영화나 그 무엇이건 사람이 예술작품으로 표현하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당연히 우리 삶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고, 당연히 우리 인간에 대한 이야기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만약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본성이 동일하다면, 그러면 겉으로 드러나는 표면적이고 현상적이거나 그 문화적이고 양태적으로 나타나는 모습들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죠. 그건 음악이라는 형식과 미술이라는 형식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지만 인간이 고민하는 문제나 인간 내면에 들어있는 욕망은 다 똑같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조지 오웰 이야기도 사실은 우리들의 이야기고 설국열차 이야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네, 오늘은 조지 오웰의 이야기를, 그 동물농장을 자본주의라는 관점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동물농장은 독재를 비판하는 글이 아니라요. 자본주의를 사실은 비판하고 있고, 또 그 자본주의의 내면에 깔려 있는 행복감이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몸에 그리고 마음의 욕망에 대한 이야기예요. 일단 여러분들이 그 자본주의란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조금 바꾸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대립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자본주의와 독재도 좀 다르겠죠? 자본주의는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와 같이 간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도 사실은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는 공산주의라는,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라는 개념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자본주의라는 좁은 의미의 자본주의 말고 보다 포괄적인 의미에서 보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체제는 자본주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공산주의자였던 모택동이나 스탈린이 돈을 좋아했습니까? 안 좋아했습니까? 그들이 돈보다 더 좋아하는 것, 물론 권력이겠지만, 그 권력을 가지고자 한 목적은 또 뭐였을까요? 그 사실은 또
이제 여러분이 자본이라는 말을 이해하시면 분명하게 아시겠지만 권력도 자본입니다. 자본주의라는 말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에요. 자본이 주인인 세상. 공산주의에 속한 모든 사람들도 사실은 다 돈을 좋아합니다. 그건 지금 북한에 있는 김정은도 마찬가지고 그 위에 김정일이나 김일성도 다 마찬가지였죠. 근데 왜 사람들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다르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그건 돈을 좋아하는 것은 똑같은데 그 좋아하는 돈을 어떻게 하면 많이 얻을 수 있을까? 잘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공산주의는 중앙당이 통제하는 사회주의적 기획경제예요. 아니면 개인이 통제하는. 어쨌든 어떤 권력, 집권화된, 중앙 집권화된 어떤 권력이 그 돈을 버는 모든 것을 통제해서 그래서 그 돈을 그 부를 극대화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제 함께 나눠 가지겠다라고 하는 표면상으로 그런 것을 이렇게 표방하는 사회주의적 기획경제. 여기서 사회주의적이라는 말은 바로 그 권력, 집권하고 있는 그 권력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 즉 당이 모든 것을 통제하겠다는 뜻이죠. 그래서 사회주의라는 말이 들어가면 그런 개념이 내재되어 있어요. 그 말도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반면 이제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부르는 곳은 이 자유주의에 기초하죠. 사회주의가 아니고 자유주의고 그래서 개인이 마음껏 자기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곳에서 서로 가격을 통해서 마음대로 부를 축적해 봐라 하는 곳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공산주의는 사회주의적 기획경제를 통해서 부를 지향하는 자본주의고 우리가 아는 좁은 의미의 자본주의는 이 개인의 자유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시장 경제라는 측면에서 그 넓은 의미의 자본주의인 거예요. 여기나 거기나 다 돈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바로 그러한 이야기예요. 오웰이 이 이야기를 저는 조지 오웰 같은 사람은 거의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그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자본주의에 대한 그 너무 날카로운 지적을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자본주의에 대한 정의를 한번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자본을 규정해야 되겠죠. 자본이 뭐냐? 여러분 생각엔 자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본은 돈인데 쉬운 말로 자본은 여러분이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이 원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끊임없이 많은 것들이 생기기도 하고 또 근본적으로 원하는 것도 있고 행복처럼 어떤 것이든지 하여튼 원하는 게 있어요. 나에게. 그러면 그 원하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원한다는 것은. 그럼 그걸 누가 나한테 주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누가 가지고 있나를 확인을 하고 그 사람에게 또는 그 존재에게 무엇인가를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야 해요. 바꿔 얘기하면 교환해야 합니다. 근데 교환하려면 이게 비슷한 가치여야 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무엇인가를 늘 소유하고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자본입니다. 가장
정확한 의미에서 자본이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무엇인가와 교환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 그것이 바로 자본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외모가 가치고요. 요즘에는 남성들도 꽃미남이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성형을 해요. 화장을 합니다. 남자들이 귀걸이를 하고 얼굴을 가꿉니다. 더 나아가서 몸을 또 가꿉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것으로 내가 원하는 무엇인가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 내면의 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자본인 거죠. 어떤 사람은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고시를 2개나 패스할 수 있어요. 3개. 뭐 어쨌든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고시를 패스하면 그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돈으로 이 사회의 일정한 위치를 교환합니다. 교환하고 나서 그것으로 또 합법적으로 또는 비합법적으로 이제 권력이 만들어진 권력이라는 돈이 생기기 때문에 그 권력이라는 돈으로 어떤 기업가와 또 교환을 합니다. 그 교환하는 맛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교환하고 그래서 부를 뭐 100억씩 축적하다가 한 큐에 이렇게 몰락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서 요즘도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겐 누구나 돈이 있어요. 돈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돈이 인플레된 상태냐 디플레된 상태냐 제대로 가치를 인정받느냐 못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어차피 교환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그 가치를 인정해 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이제 머리에 생각이 들어오고 나서 원하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잉여 욕망, 뭔가 준비하고 더 미래를 위해서 남겨놔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부터 우리는 끊임없이 내가 어떤 자본을 쌓아야 그 자본으로 나중에 내가 원하는 것을 교환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지 않습니까? 이 머리가 나쁜 사람들은 교환할 거는 안 만들어 놓고 그죠? 공부는 안 하고 실제 자기 몸도 잘 안 가꾸고 그러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은 다 주기를 바래요. 네, 사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행복감이라고 하는 먹고 사는 것, 즐기는 것, 남에게 폼 잡는 게 인생의 행복 지수라고 하는 객관적 행복의 척도를 올려주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지배적인 행복으로 이해받고 있는 곳이 이 세상이고 사실은 거기가 바로 제가 조지 오웰의 천재성을 말씀드리는 건 바로 거기가 동물농장인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동물농장이라는 말은 이미 제가 곰과 호랑이 할 때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이 뭐다? 공통점을 빼고 난 게 이제 인간의 차이점이죠. 그럼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둘 다 몸을 가지고 있고 몸이 있기 때문에 행복감을 향한 3가지 본능이 있다. 먹고 사는 생존의 욕구, 쾌락의 욕구, 비교 욕구, 남보다 폼 내려고 하는, 남보다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여러분, 동물의 세계로 가보면 이 암컷을 혼자 차지하려고 하고 계급의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 수컷들의 전쟁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굉장히 순해 보이는 사슴 같은 아주 착한 동물들 같으면 여러분 우리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염소나 양들도 보면요. 저는 저희 아이들하고 우리 동네에 있는 그 휴양림을 가보면 거기 양들이 있어요. 그 양들이 있는데 너무 신기하게 그 양들에게도 대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먹이를 주면 혼자서 독차지해요. 네, 그 비교 욕망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즉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나 동물이나 모두 무엇을 하냐면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경험을 하기 때문에 그 경험에서 오는 지식과 감정과 의지적인 생각과 상상과 결정이 있는 거예요. 그걸 마음이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사람은 이 과거에 경험했던 모든 것들을 교육이라는 것을 통해서 습득받기 때문에 빨리 이거를 이렇게 옮겨주기 때문에 트랜스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동물들보다 상상할 수 없는 차원으로 많은 경험이 이미 되어진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고 동물들은 맨 처음 시작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인간과 동물은 똑같이 몸의 행복감의 욕망과 경험을 가지고 사는데 이 경험을 한다라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인간에겐 다른 것이 아니라 인류가 말하는 그 문명을 만든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문명이요. 문명. 예. 그 문명을 만들면 당연히 거기서 후천적인 욕망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먹고자 하는 기본적인 욕망에 200가지의 라면이라는 것이 새로운 욕망으로 갈라지는 것입니다. 걸어 다니면 되는 이동의 욕망에 이 자동차와 비행기와 스포츠카와 KTX와 이런 많은 것들의 욕망으로 또 갈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적인 욕망을 증폭시키는 우리의 어떤 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선천적인 욕망이 있고 후천적인 욕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인간이나 동물이나 똑같아요. 그러면 인간의 차이는 뭐냐? 인간의 내면에는 나라고 하는 분명한 또 다른 이 개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동물과 인간이 똑같이 생물학자나 동물학자들이 얘기하는 침팬지나 이런 존재에게도 자아의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경험적 자아,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그 가짜 나라고 그랬죠. 그냥 그게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너와 나를 구분하는 그 나, 그것을 동물은 자아의식으로 가지고 있는 거고, 그건 인간하고 동물하고 똑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나라고 하는 건 우리 설국열차에서 본 것처럼 그 바깥 생명, 진짜 행복, 진짜 자유, 진짜 평화, 진짜 평등, 그것을 원하는 이 안에 있는 나, 진짜 사랑, 그런 것들에 대한 진짜 행복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 그 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누군가를 나를 사랑해주는 존재, 진짜 그 존재와 있으면 내가 정말 평화로워지는 그 존재 또는 그 상황, 어떤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좀 얘기가 길어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 오웰이 말하는 동물농장이라고 할 때 그 말은 이제 여러분이 이해하실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동물농장이 바로 설국열차라는 뜻이에요. 그곳에는 행복감을 자기 삶의 궁극적 지향점으로 생각하는 존재들이 모여 사는 곳이다. 거기 처음에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동물을 이렇게 착취하는 구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동물들이 거기를 이제 사람을 내쫓고 동물들이 거기를 지배를 했는데 나중에 그 글 쓰고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이 돼지들이 다른 동물들을 또 지배하지 않습니까?
이제 표면적으로는 인간과 동물이 구분되고 있지만 여러분 소설 마지막에 보면 동물하고 인간하고의 구분이 사라져 버려요. 돼지가 인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원래 거기엔 다 똑같은 동물들밖에 없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동물농장의 그 진리적 관점에서의 해석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거기 있는 사람이나 원래 있던 농장주나 이 동물이나 그리고 심지어는 그 착하게 그 이용당하고 착취당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 말, 복선가요? 어떤 그런 동물들도 사실은 모두가 다 동물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그 설국열차 안에 있는 모든 존재와 전혀 다를 바가 없다. 똑같은 존재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존재들은 자신들이 마치 다른 존재와 구분되는 듯한 뭔가 다른 존재, 진짜를 원하는 듯한, 가치를 원하는 듯한 그렇게 폼을 잡고 있지만 그들이 쓰고 있는 그 페르소나라고 하는 가면을 전부 벗겨놓으면 동물농장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그가 누구이건 간에 동일하게 행복감, 욕망, 선천적인 욕망, 그리고 만들어진 욕망. 하지만 결국은 딱 세 가지. 먹고 사는 것 중에 잘 먹고 잘 살고, 즐기는 것 중에 최고로 즐기고, 그리고 아이돌 스타처럼 최고로 남들에게 폼 잡을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존재.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걸 합법적으로 원하고 어떤 사람은 그걸 비합법적으로 얻으려는 사람이 있어요. 뭐 방식이야 다양하지만 종점은 같다는 거죠. 설국열차의 종점은 파괴입니다. 파멸입니다. 거긴 종점이 없어요. 매년 동일하게 돌다가 결국은 언젠가는 파멸될 수밖에 없는 그 삶이다. 그게 행복감을 사는 인간의 모습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네. 내일부터 제가 이 설국열차가 어떻게 해서 동물농장인지를, 그리고 이 동물농장에 살고 있는 그 모든 사람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인 삶은 그런 형태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의 그 삶의 양식이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것을 자세하게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